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방의 초원지대에서 가장 무서운 재해라고 할 수 있는 조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2020년은 녹음 시점 기준으로 1987년을 넘어서 장마가 가장 장기간 지속된 해가 됐는데요. 태풍 바비와 마이삭이 지나가고 또 다른 태풍 하이선까지 한반도를 관통할 거라는 예보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마나 태풍 소식에 촉각을 기울이는 이유는 여름철 비 피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주로 묘사하고 있는 유목세계, 그러니까 북방 초원에서 가장 큰 재해는 무엇일까요? 제가 앞으로도 북방 유목세계에 대해서 꾸준히 다룰 예정인 만큼 그곳의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깊이 있게 다뤄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조드라는 재해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피부에 와닿는 현대의 이야기로 먼저 전해드리고요. 여기에 이어서 몽골 제국의 역사 중에서 조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연의 혹독함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비라고 한다면은 몽골 초원에서는 바로 눈입니다. 똑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라고 해도 한반도와 몽골의 자연환경 때문에 강수량의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몽골의 날씨를 온도와 습도 면에서 종합 정의하게 되면은 건성 냉대기후인데 이 몽골의 초원이 얼마나 건조한지는 한반도와의 강수량을 비교해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올해도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긴 했지만 과거 2011년 7월 말에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가평의 강수량이 776mm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마철 단 3일 만에 거의 800mm의 수렴하는 비가 내리는 반면 몽골은 영 강수량이 평균 360mm 정도로 굉장히 건조한 기후를 보입니다. 우리의 강우와 몽골 초원의 강설 패턴은 단순히 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간상으로도 상당한 갭을 보이는데요. 우리의 장마는 길어도 6월 말에서 8월 정도까지 길어도 한 달 반 정도에 집중되는 반면 몽골은 9월 말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다음해 5월 중순까지도 눈이 흩날리는 겨울이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 눈과 함께 겨울도 오래 지속돼서 10월 초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게 되고요. 그 결과 연평균 기온이 영하 2.9도고 겨울철 야간에는 영하 45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도 많은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러시아도 그렇긴 하지만 몽골도 러시아 못지않은 굉장한 겨울왕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눈의 영향력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몽골어 어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몽골어로 눈은 사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몽골어에서는 명사에 라크라는 어미가 붙어서 명사를 동사로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스 라크라고 하면은 눈이 내리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런 뜻 말고도 눈이 적게 내린 시기에 가축을 눈이 많이 내린 곳으로 방목시켜서 눈을 먹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에서는 사실상 물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 눈이고 사람과 동물이 그 눈으로부터 수분을 섭취하는 게 생활 속에서 아주 일반적인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실 것은 어스차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앞에서 살펴본 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특히 몽골에서도 물이 귀한 고비 지역에서는 오늘날에도 두껍게 쌓인 눈을 녹여서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다고 합니다. 눈과 굉장히 밀접히 연결된 몽골인의 생활은 단순히 어휘뿐만이 아니라 유목지침서라는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초원의 자연환경에 대한 대응책을 매뉴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기온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방목지에 내린 눈이 얼어가지고 굉장히 딱딱해지게 되면은 말이 계속해서 그 얼음을 깨고 그 얼음 밑에 있는 풀을 뜯으려고 하기 때문에 눈을 발로 내려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땅에 있는 얼음을 내려치느라 많은 에너지를 쓰지만 먹는 것은 굉장히 적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경계가 담겨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사마이가 일을 많이 하고 밥은 굉장히 적게 먹는 제갈량을 가리켜서 얼마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거란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많은 에너지를 쓰지만 거기에 비해서 먹는 게 적게 되면은 생존의 위협이 다가오게 되죠. 또 추위가 계속되게 되면은 앞말이 추위 때문에 유산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들의 생존이 어려워지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번식 면에서도 문제가 커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말한 이야기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제시가 될 텐데요. 유목지침서에서는 폭설이 내린 다음에 눈이 얼어서 딱딱해지면은 볕이 좋은 곳으로 방목시키고 또 바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이 얼음을 깨지 않고도 영양 섭취를 하게 하고 또 앞말이 볕이 잘 들고 바람이 적은 곳에서 보온을 하면서 번식면에서도 문제가 없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때에 따라서 이런 조건들을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오게 되고 그게 바로 조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드라는 거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말들이 도저히 방목제의 풀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혹은 눈이 너무 내리지 않아서 도저히 수분 섭취를 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몰리는 것을 동시에 말하게 됩니다. 사실상 몽골 초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재해들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엄청난 폭설이 내려가지고 가축이 도저히 풀을 뜯어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아사하는 상황을 차강조드, 그러니까 하얀 조드라고 하고요. 유목지에 눈이 전혀 내리지 않아서 수분 섭취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은 하르조드라고 합니다. 검은 재해를 가리키는데 눈이 전혀 내리지 않아서 수분 없이 검은 대지가 완전히 드러나 있는 상황을 말하게 됩니다. 몽골에는 이런 조드에 대한 공포를 잘 드러내는 한마디의 격언이 있는데요. 그거는 영웅도 화살 한 대, 부자도 눈보라 한 차례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웅도 결국에 치명적인 곳에 화살을 한 대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또 부자 같은 경우도 눈보라, 즉 조드를 한번 만나게 되면은 자신의 재력이나 부를 완전히 잃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이 운이나 자연에 대해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잘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조드가 얼마나 무섭길래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까요? 그거는 현대의 조드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으로부터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몽골에서 처음으로 가축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18년부터 작년인 2019년까지의 몽골 가축수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18년부터 정확히 100년 되는 2017년까지 한 세기 만에 가축이 정확히 6.8배 증가한 상당한 증가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거의 2배로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불과 2년 만에 1000만 마리가 증가했고요. 이렇게 1990년 이후로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는 몽골에서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가장 대대적으로 사유화가 진행된 게 목축업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몽골에는 네그델이라는 농목축 협동조합이 있는데 여기서 개인들이 가축을 불화받아서 가축의 두수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그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으로 목축업을 엄청나게 장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대적인 가축 두수의 폭증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증가 패턴과 함께 현대에 발생한 조드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에서 45년으로 가는 겨울에 굉장히 심각한 조드가 닥쳤는데요. 이 시기에 몽골 전체 가축의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인 거의 7,800만 마리의 가축이 한 번에 죽었던 적이 있고 이 때문에 1940년에서 50년으로 가는 사이에 최종적으로 가축이 500만 마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몽골에서 90년대 이후에는 가축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팔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가축의 두수가 불과 250만 마리만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 사이에 두 번의 큰 조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2001년부터 2년 사이의 겨울에 심각한 한파로 인해서 1000만 마리의 가축이 죽었고 2009년부터 10년 사이에는 800만 마리의 가축이 죽는 대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두 번의 조드 때문에 성장세가 굉장히 가팔라진 상황에서도 10년 동안 불과 250만 마리만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런데 2010년 이후로는 자연의 섭리를 능가하는 그런 증가세가 이어지게 됩니다. 2010년부터 17년으로 갈 때 약 3,300만 마리에서 6,600만 마리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2배 증가하는 동안 2015년, 2016년에 2년 연속으로 조드가 찾아왔는데 그런 조드에도 불구하고 이런 굉장한 증가세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에는 2년 사이에 1000만 마리가 증가하게 되죠. 최근에는 일견 자연의 섭리를 능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증가세가 이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 딜레마가 여기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생산량은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도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개개인은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전체 가축 두수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만 조드가 굉장히 잦은 주기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영세한 유목민들 중에서 파산하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드로 인해서 가축을 잃은 이런 유목민들이 울란바토르 같은 대도시 인근으로 모여들면서 울란바토르시 외곽에는 일종의 난민촌과 비슷한 거대한 게르촌들이 형성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시 통계만 보게 되면은 인간이 자연을 찍어 누르고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소수자들이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동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점점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이 패턴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인간은 자연 환경을 그리고 조드를 완전히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몽골 초원은 이렇게 조드가 자주 발생하는 패턴과 더불어서 사막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몽골 지리생태연구소의 발표로는 현재 국토의 80%가량이 이미 사막화됐고 이게 최근 10수년 동안에만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통해서 조드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재난인지는 피부로 체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상당히 발전한 현대에도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그 영향력이 훨씬 더 심대했겠죠. 몽골 제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싸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운명의 갈림길이 됩니다. 쿠빌라이와 아리크부케 데칸 승계 다툼에서 북방의 초원지대에서 쿠릴타이를 열어서 데칸으로 등극한 아리크부케와 남방의 오르도스에 있는 상도에서 데칸으로 등극한 쿠빌라이가 진정한 몽골 제국의 리더 자리를 놓고 결전을 벌이게 되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쿠빌라이는 막대한 물자가 생산되는 남방으로부터 막대한 남방의 물자가 북방으로 절대 흘러가지 못하도록 물자의 봉쇄령을 내리게 되고 이게 아리크부케를 고사시킨 중요한 이유였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승부를 결정지은 게 바로 이상저온으로 인한 차강조드였습니다. 북방의 대세력인 아리크부케가 남방의 물자 없이 큰 전쟁을 치르기 어렵긴 했지만 차강조드가 북방의 초원에서 발생하면서 자국 내에서의 군비나 식량 수급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리크부케는 속수무책으로 쿠빌라이에게 투항하게 되고 이후에 아리크부케는 목숨을 건져서 몽골초원 서부로 일종의 유배를 가게 되지만 거기서 많은 사학자들이 암살로 추정하는 급사를 하게 되면서 쿠빌라이와 아리크부케 대결이 마감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번외편으로 우리나라와 극명하게 비견되는 몽골의 기후와 조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쭉 이야기해드릴 북방 초원의 자연환경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